해보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인정. 지금 중간이구나. 해보세요. 알았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해보는 거랑 그걸 안 해보는 게 기억력이 가는 시간이 좀 달라요. 알았죠? 기억력의 깊이도 조금 다르고 알았죠? 꼭 해보세요. 알았죠? 됐죠? 아시겠죠? 이 앞쪽도 계속 안 했나? 몇 개 주세요. 알았죠? 됐죠? 앞쪽도 안 했나? 맞지? 해주십시오. 알았죠? 해주세요. 자, 그래요. 해보세요. 알았죠? 해보세요. 알았죠? 해보세요. 보시겠죠? 자, 해보십시오. 좀 알았죠?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뭐 중단어는 제가 일단 자, 됐고 98페이지 아까 중간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갔었는지 조금 어떻게 이 단어 좀 확인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알았죠? 됐죠? 98페이지. 자, 보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이 연락 구칙성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알아둘 것. 자, 지구의 대부분은 산소가 정말 많습니다. 이해지겠죠? 산소가 정말 많고요. 자, 왜? 산소는 5만 밖에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충 말씀드렸고, 지각은 왜 땅이잖아, 맞지? 땅은 주로 뭐로 돼 있다? 흙으로 돼 있지. 흙을 우리가 뭐라 하면 흙은 규소야, 규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각은 대부분 자, 뭐로 이루어졌다? 흙, 규산염, 강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됐죠? 이루어져 있고 주요 원소는 뭐다? 일단 뭐다? 규소 있잖아. 규소 말고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고요. 왜? 산소는 5만 대 다 들러붙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 밑에 생명체인데 생명체 우리가 유기생명체라 하거든요. 유기생명체 됐죠? 유기 탄소를 말해요. 그래서 탄소랑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는 원래 많아. 5만 대 다 들러붙으니까. 자, 밑에 내려가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한 원소의 기본인데 자, 수소 헬륨은 언제나 빅뱅 당시에 생기는 것이어야 됐죠? 생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별이 뭐다? 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핵 융합을 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헬륨부터 철까지가 생겨요. 철까지. 됐죠? 헬륨부터 철까지가 생기고요. 철보다 무거운 것은 언제 생긴다? 초신성 때. 별이 죽을 때 생겨요. 알았죠? 철보다 무거운 것은 초신성 때 생긴다. 됐죠? 그 다음 밑에 2번.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구칙성인데 규산염 강물이 있는데 규산염 강물이란 뭐다? 실리콘이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4개 있어야 됐죠? 4개 있으니까 이쪽에 산소 들어붙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텐데 우리 이거 봤을 때 십자가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게 지금 요거 보면 십자가처럼 입체가 보이면 뭐다? 가운데 실리콘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뭐처럼 보인다? 사면체처럼 보여요. 알았죠? 사면체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불러주더라는 얘기야. 알았지? 됐죠? 평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지만요. 알았죠? 십자가지만 입체에서 보면 사면체. 알았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라 불러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규산염 강물이란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결격을 해서 규산염 사면체의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하고 화학적 성질은 뭐다? 원자과 전자가 4개로 몇 개의 결합?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결합한 것을 뭐라고 말씀드린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이때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얘는 자 뭐다? 전하가 마이너스 4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산소는 전자 몇 개 뺏어야 돼? 2개 뺏어야 되는 놈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하나밖에 못 뺐고 하나밖에 못 뺐고 하나밖에 못 뺐고 하나밖에 못 뺐으니까 부족한 전자를 외부에서 더 뺏어와요. 됐죠? 외부에 더 뺏어오니까 뭐다? 규산염 사면체는 뭐다? 전하로 따지면 마이너스 4의 전하를 가지고 있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요걸 가지고 결합을 하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보면 될 거고 자 밑에 내려가서 자 반면에 생명체를 구성할 때는 뭐다? 요 가운데 있는 실리콘이 뭐로 바뀐다? 탄소로 바뀌었어요. 됐죠? 탄소로 바뀌었다. 그래서 1번 자 뭐다? 탄소화물명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결격에 5만 거 다 결합한 거 탄소의 화학적 성질은 뭐다? 원자과 전자 4개니까 4개의 결합 됐죠? 4개가 결합할 수 있으니까 뭐다? 결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죠.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다? 다양한 분자를 만들 때 유리하다. 결합 방식은 한 줄로 되는 사슬 모양 그 다음에 뭐다? 한 줄로 가다가 이렇게 들러붙는 가지 모양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뭐다? 이렇게 탄소가 어떻게?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고리 모양도 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중계랑 삼중계랑 뭐 등등등들이 있다. 됐죠?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자 넘어가서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인데 생명체 구성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다?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거죠. 맞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자, 탄수화물은 뭐다 우리가 주요 에너지원이죠, 맞죠?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에너지가 분포한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단백질, 됐죠? 자, 몸의 주요 구성물질 보는 순간 단백질이 알았죠? 몸의 주요 구성물질 단백질이고 효소, 항체 이런 거다. 각가지 이런 거다. 효소라든가 항체 이런 것들은 뭐 단백질이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뭐 호르몬들. 됐죠? 그 다음에 지질, 됐죠? 지질, 됐죠? 에너지원과 세포의 구성물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 핵산이에요. 핵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3대 원소에다가 핵산 정도 기억하라 이거 알았지? 핵산은 뭐다? 유전 정보 하면 핵산. 됐죠? 그 다음에 물과 염류.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영양소는요, 뭐다?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큰 고분자 물질이 알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위체라고 부르고요. 됐죠? 그래서 밑에 단위체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떻게 생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들은 단위체의 결합에 따라 만들어진다. 예, 뭐다? 자, 단위체인 땡땡의 방법에 따라 녹말 이거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뭐다? 포도당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8번의 요거는 포도당. 됐죠? 자, 밑에 단백질. 자, 아미노산 있는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예요. 됐죠? 이때 뭐다? 탄소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 카르복실기가 있고 왼쪽에 아미노기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복실기가 있는 거 우리가 산이거든요. 산성을 띠거든요. 그리고 아미노기가 있으니까 아미노기가 있는 산이라 해서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운데 탄소가 있고 아미노기가 있고 카르복실기가 있고요. 탄소 위쪽에 겹사슬이 있는데 겹사슬의 종류가 20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겹사슬이 다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겹사슬의 종류가 바뀌어서 아미노산이 달라져요. 자, 밑에 단백질의 형성. 자,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는데 이렇게 하나 결합할 때마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옵니다. 알았죠? 그 정도 알아두세요. 알았죠? 결합할 때마다 물 분자 하나 빠져나온다. 그리고 자,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것. 우리가 라틴어로 많다고 할 때는 폴리라는 접두사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폴리펩타이드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많다는 라틴어로 폴리를 붙여준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에스테르가 많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폴리에틸렌. 에틸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으면 폴리라는 접두사를 붙여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폴리펩타이드. 근데 단백질을 받아있는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하거든요. 다양하게 휘면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도 한다. 됐죠? 그래서 밑에 다양한 단백질의 형성 보시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다른다? 모양이 달라지니까 모양이란 보다는 뭐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좀 더 유식한 표현이죠. 그래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단백질의 기능도 결정이 된다. 이때 뭐라고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위에 있죠? 됐죠? 됐죠? 배열 순서 쓰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핵산 보시면 핵산은 아까 말했다시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알았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자, 핵산에 우리가 뭐다? 핵산의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알았죠?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는데 뭐다? 가운데 여기에 이제 5탄당이 있어요. 5탄당. 여기 5탄당이 있고요. 5탄당이 있고 여기에 뭐다? 여기 인산이 있어요. 인산. 됐죠? 인산이 있고 이쪽에 뭐다? 염기가 있어요. 염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뭐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정해져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대 1대 1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다시 보시면은 핵산의 단위체로서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의 결합이다.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무엇과? DNA와 뭐가 있었다? RNA가 있었거든요. 됐죠? 이때 DNA는 D가 뭐라 했다? 디옥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소 여기가 산소 2개 있으면 DNA 알았지? 산소 하나 있으면 그냥 리보스 해가지고 RNA야. 됐죠? 그래서 DNA는 이걸 뭐 쓴다? 디옥시 리보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디옥시 리보스. 그러니까 D가 디옥시야. 알았죠? 산소 2개라 이거야. 알았지? 디옥시 리보스를 쓰시는 것이고 됐죠? RNA는 그냥 리보스를 쓰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쓴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 DNA는 우리가 뭐다? A, G, C, T 네 가지 염기를 쓰고 알았죠? DNA는 A, G, C, T라고 하는 네 종류의 염기를 쓰고 RNA는 A, G, C
U라고 하는 이 종류의 염기를 갖다 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했었고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뭐다? A는 반드시 뭐랑만 결합한다. T랑만 결합하고 G는 반드시 뭐랑만 결합한다. C랑만 결합한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RA도 비슷해요. A는 반드시 뭐랑 결합하고 U랑 결합하고요. G는 반드시 C랑 결합을 해요. 됐죠? 이때 용도가 뭐랬는지 기억납니까? DNA는 반대쪽에 이쪽 연기랑 해가지고 어떻게? 딱 이렇게 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두 줄이야, 두 줄 알았죠?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요. 이중 나선 구조. 됐죠?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가 되니까 이 염기가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호받거든요. 그러니까 DNA는 뭐 하는 거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좋아요. 유전 정보 저장해. 이해되시겠죠? RNA는요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갖다 쓰기는 좋아.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유전 정보 저장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자 용도가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뉴클리오타이드 1대1대1이고 자 폴리뉴클리오타이드는 뭐다? 폴리뉴클리오타이드의 뭔가 인산 요게 인산 여기 쭉 연결되거든요. 인산과 당이 연결돼서 사슬 모양된 것을 폴리뉴클리오타이드라 부르고 자 밑에 자 핵산의 종류 보시면서 아까 했던 사과면서 보자. 자 DNA는요 분자 구조가 뭐랬다? 이렇게 염기가 양쪽에서 들어붙어서 두 줄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다? 그래서 자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았죠? 이때 사용하는 요 당은 뭐다? 산소 2개짜리 디옥시리보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리고 이때 염기는 뭐다? AGCT를 썼어요. 알았죠? 타이밍이라는 건데 아무튼 이 되겠죠?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이고요. 알았죠? 단일 가닥이고 이때 쓰는 이 당은 뭐다? 리보스야. 그냥 리보스. 그래서 RNA 알았지? 그냥 리보스. 그리고 염기는 뭐다? AGC U다. 유라실이라는 걸 알았지? AGC U를 쓴다. 이해 되겠죠? 기능은 뭐라고요? DNA는 두 개가 이렇게 상부적인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뭐다? 보다 안정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잘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다? 유전 정보 저장에 줄여 쓰고 알았죠? RNA는 어떻게? 한 줄만 했으니까 파나치기 딱죠? 파나치기. 됐죠? 한 줄만 했으니까 파나 딱 찍으면 반대편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RNA는 뭐 하는 데 쓴다? 실제로 사용할 때 써요. 알았죠? 그래서 유전 정보 전달, 단백질 합성 이럴 때 쓴다. 실제로 사용할 때 유전 정보를. 됐죠? 그렇게 되고 이때 DNA 구조 보시면 전체 모양 뭐다? 자 DNA 구조는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리오타이드가 뭐다? 나선 모양을 보이는 이중 나선 구조다. 됐죠?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 게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딴 그 논문이거든요. 딱 A4용지 한 장이었나? 그렇게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짧은 논문인데 역대급 성과를 낸 유명한 논문 중 하나예요. 됐죠? 요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했었어요. 무슨 뭐 이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때 이걸 발견한 이 저자가 왓슨인가? 아무튼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셜록 홈즈 왓슨이 아니 알았지. 아무튼 왓슨인가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누가 맞다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어요. 뭐 이걸 이제 맨 처음 한 것이 어떤 여성 과학자가 했는데 어떤 남성 과학자가 이걸 막 빼들어 갔느니 뭐느니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도 정확한 건 잘 몰라.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음모론 이야기들인지 뭐 난 잘 몰라.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뉴클리오타이드 자 뭐다? 바깥쪽 골격 뭐다? 당인산이 쭉 결합함으로써 뭐다? 바깥 골격이 완성되고요. 안쪽은 뭐다? 염기들끼리 결합해서 뭐다? 이렇게 사다리처럼 만들어져요. 됐죠? 그때 염기 중 A는 뭐다? 타이밍과 결합을 하고요. 됐죠? G, 구안이는 자 뭐다? 사이토신과 결합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서로 짝이 맞는 거랑만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염기의 상부 결합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염기의 상부 결합이라 한다. 그래서 뉴클리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DNA의 염기 서열이 달라져서 다양한 정보가 저장이 된다. 이해시겠죠? 됐죠? 내려가서 자 3.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이 되어 있는데 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첫 번째 액정이 있죠. 액정 자 뭐다? 상태에 따라서 있죠. 액체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고체처럼 되기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액정이라고 불러요. 이해시겠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액정 비스무리한 것은 우리가 유리가 있어요. 이해시겠죠? 유리 좀 흘러내려. 고무도 흘러내려요. 됐죠? 자세히 보면 흘러내려.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대표적 액정과 같은 LCD였죠? LCD. 원리는 그때 대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뒤에서 백라이트를 쏘는데 됐죠? 특정 액정에 전기가 흐르면 빛을 차단하고 어떨 때는 빛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래시겠죠? 그걸 통해서 색깔을 낸다. 됐죠? 자 그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첫 번째 다이오드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P양이라고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죠? P양
됐죠? P양이라고 기억하라 말씀드렸어요. P에는 뭐가 있다? 양공이 있고 여긴 전자가 남아 돌기 때문에 됐죠? P에다가 양전하를 걸어주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가 잘 흐른다. 이해시겠죠? 그래서 P양 그리고 반대로 P에다가 마이너스 해버리면 양공이 반대로 가버리니까 안 흐른다. 이해시겠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소다 다이오드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한다. P의 양을 걸었을 때만 흐른다고. 이해시겠죠? P의 양을 걸었을 때만 흐른다. 자, 트랜지스터는요 다이오드를 잘 섞어서 만들면요 증폭 작용이나 스위치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다 대학 컴퓨터 공학과 2학년 전공 과목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물리학부 다닐 때 있죠. 심심해서 들어봤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 그 실습 과목도 있어요. 전자 계산기 만드는 거 해보면 재미있으려나? 재미없을 것 같다는 표정인데 자 나름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됐죠? 실제 컴퓨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가 컴퓨터거든요. 됐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된 컴퓨터, 이 전자계산기야. 이해시겠죠? 컴퓨터의 어원 알고 있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의미야. 컴퓨터, 계산하는 기계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원래.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발광하는 거 발광 다이오드야. 됐죠? 발광 다이오드. 유계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인데 어떻게 흐물흐물하게 잘 휘는 거야. 알았지? OLED.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이용. 자 압력에 따라서 전기 저항을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감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태양전지요. 태양전지. 됐죠? 태양전지. 광전 효과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다 우리가 CPU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다 0과 1의 신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0과 1의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뭐다 다이오드가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수억 개가 수조개가 모여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넘어가서요. 자 99페이지 위에 자 자기적 성질 이번 시소제인데 자 뭐다 우리가 초전도체 뭐다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인데 어떨 때다 인계 온도 이하에서 딱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걸 말하는데 자, 인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이 되는 것. 이때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다. 마이스나 효과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초전도체 이용 뭐다 전력 손실 송전선 MRI와 같이 어떻게 고전압을 할 때 어떻게 저항이 있으면요 고전압을 했을 때 어떻게 과열 때문에 녹아버려요. 이 전선이 알았죠? 녹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 녹은 거 본 적이 없죠?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알았죠? 집에 부모님께서 이제 안 계셨어. 알았지? 아니다. 그때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알았죠? 하고 계셨는데 여기 이 콘센트 있잖아. 맞지? 콘센트 있는데요. 너무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철사를 뽑아봤어요. 이해되시겠죠? 철사 다 뽑았거든요. 뽑고 나서 있죠. 그 다음에 이 철사 있죠? 반대쪽 끝을 반대 구멍이 2개잖아. 맞지? 반대 뽑았거든요. 갑자기 이 온 집에 전기가 다 꺼지면서 있죠? 하면서 불꽃이 팍 튀는 거야. 튀고 나서 이제 불이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사가 녹아서 전기 흐르는 농담을 실제로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큰일 났잖아. 혼나잖아. 맞지? 혼나니까 빼야 되겠죠. 맞죠? 미쳤어요. 손으로 철사 감전됐어요. 진짜요. 진짜 감전됐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유전 차단기는 정말 인간의 생명을 구한다. 그러니까 감전되자마자 바로 두꺼비 집 있죠? 바로 딱 내려가면서 이제 전기가 끊겼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거 유전 차단기 없었으면 난 죽었겠지. 실제 실화예요. 실화야. 저희 부원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대신 실험해줬으니까 알았지? 여러분들 하지 마라. 아프다는 기억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야. 그냥 아프다는 기억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불이 다 꺼진 거 있죠. 그냥 나는 아픈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손에 화상 자국 있어. 아픈지도 몰라.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대신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죠? 맞죠? 자식들 차갑게 먹어갖고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어디 가서 나 말썽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집에 혼자 두는 게 좀 무섭다. 집에 혼자 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뭐 화약 갖고 이상한 짓 하다가 뭐 펑 터뜨리고 그러고 했었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다 대신했다. 그렇죠? 참 그래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있다. 알았지? 내가 여기서 뭔 과학의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자 그렇고요. 일단 내려가서 여러 가지 신소재. 자, 아까 나노 기술 이용한 게 있는데 그래핀. 탄소가요. 탄소가 이제 4개 되게 다양한 결합식자랑 같이 있는데 이 탄소가 어떻게? 탄소가요. 뭐라?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했죠. 육각형이 어떻게 되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육각형 돼 있거든요. 이게 줄줄이 쭉 연결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줄줄이 쭉 연결돼가지고 뭐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공격이 매우 강하다 했죠.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다 탄소는 또 가볍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볍고 매우 강한 뭐다 일종의 신소재가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뭘 한다?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구조는 뭐다 흑연의 한 줄이야. 흑연의 한 줄. 이해시겠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렸죠. 됐죠? 샤프신 쭉 긋고 있죠. 그래서 테이프 딱 해서 하면 그래핀 만들어진다고. 이해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산업용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산업용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수준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되는데 이 그래핀을 어떻게 나선으로 말아버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탄소 나노튜브라고 해요. 됐죠? 이거 우리가 정말 쓸 때가 정말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일종의 뭐다? 매우 가볍고 튼튼한 뭐다? 엄청 강한 이제 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만들 때 이걸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우주 날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로켓 쏘는 게 되게 돈 낭비잖아, 맞지? 되게 돈 낭비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많습니다. 되게 말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있죠? 예를 들어서 뭐다 여기다가 됐죠? 그러니까 철사를 예를 들어 있죠? 여기다 레일을 까는 거야. 레일 이렇게 레일 딱 깔아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원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우주 엘리베이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은 뭐다 우리가 우주에 날아가기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해시겠죠? 해외 우주 개척을 위해 되게 필요한 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철사라면 너무너무 무겁고 못 버틴다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철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강도를 못 버텨요. 알았죠? 못 버티니까 요 짝대기를 뭘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그중 가장 유력한 뭐가 요거예요. 탄소 나노튜브. 됐죠? 왜? 가볍고 튼튼하니까. 됐죠? 그래서 쭉 해놓고 어떻게 해서 쭉 올라가고 됐죠? 물건 싣고 내리고 쭉 내려오고 이래시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우주여행이 싸지려면 이게 돼야 싸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얘기인데 이거 생각보다 좀 문제가 좀 큽니다. 근데 왜 기술적 문제가 크냐면 딱 봐도 알겠지만 지구가 뭐예요? 자전하죠, 맞죠? 얘라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큽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막연히 아파트 세운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네. 이해되시겠죠? 좀 문제가 커요. 근데 뭐 바람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람도 같이 돌고 있으니까 알았지? 됐죠? 같이 돌고 있을 건 상관없는데 코리올리 포스라든가 이런 것들 휘는 게 좀 있어요. 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공이란 이제 여기 있지. 회전할 때 있죠? 여기가 빨리 돌아요? 여기가 빨리 돌아요? 여기가 더 빨리 돌겠죠, 맞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냥 세워버리면요, 뭐다? 얘가 이렇게 휘어버려, 이렇게 휘어버려. 이해시겠죠? 똑같이 올리면요, 위에서 어떻게? 똑같이 가려면 얘가 얘보다 어떻게? 빨리 돌아야 갈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더 빨리 가게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함부로 하면 이게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만들기가 좀 기술적인 제한이 좀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공돌이를 믿자, 알았지? 됐죠? 미국의 공돌이 믿읍시다, 알았죠? 걔네들이 잘 하리라 믿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목표예요, 목표. 알겠죠? 이걸 듣고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 멋진데 내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겠지? 이런 걸 보고 멋진데? 이런 걸 내가 해봐야지. 그런 사람을 눈빛이 다 그런 밑에 물을 조금씩 자, 좋아요. 됐죠? 자, 한번 자, 좋아요. 자, 저는 이제 옛날에 과학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물리학 하잖아요. 뭐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물리학 한 이유 들은 분들 계실 같은데 내가 물리학 한 이유 별거 없어요. 물리학이 제일 어렵대.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했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물리학이 제일 어렵다고? 내가 해봐야지. 딱 이제 자신감과 자폭이 넘치던 자, 그 시절이죠. 자,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물리만큼 매력적인 학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기에도. 됐죠. 뭐 돈이 되는지 문제지 이해시겠죠. 아무튼 돈을 떠나서 근데 물리는 되게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서 내려가서 자연을 모방한 생소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모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생체 모방이라고 불러요. 생체 모방. 그래서 봉합의 무치의 발바닥 어떻게 뭔가 좀 쭈글쭈글 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러붙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만든 거 뭐 개코 테이프 등등등등이 있고요. 수중 접착제 하면 홍합이에요. 홍합. 이해시겠죠? 수중 접착제 하면 홍합이에요. 그러니까 홍합의 접착 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백질 전분 성분이에요. 전분. 이해시겠죠? 왜? 평소 보잖아. 글루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대충 어떻게 쌀 바꿔고 하면 잘 붙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원래 접착제 성분은 전분에서 발달한 것이에요. 근데 전분이다 보니까 물에 녹으면 금방 이게 접착 성분이 약해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단백질로 하면 괜찮겠네 라는 걸 이제 얻었던 게 요거라고 보면 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뭐 거미줄, 앞뒤에 초음파 쭉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되시겠죠? 그런 얘기들이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중단한 마무리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됐죠?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가서요. 자, 108페이지입니다. 자, 물체의 운동. 자, 물체의 운동. 자, 물리학이에요. 됐죠? 자, 물리학 파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물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 좋아요. 108페이지. 물체의 운동. 자, 물리학 파트입니다. 자, 좋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동양 문명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맞죠? 현대 문명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뭐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서양 문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물론 동양 문명에 영향을 주는 게 없느냐?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 주된 영역은 다 뭐에서 왔다? 서양 문명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맞죠? 있는데 자, 그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에 비해서 좀 사상적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우려하다라는 걸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에 비해서 좀 우위를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해되시겠죠? 살아남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보다 좀 어떻게 현대 문명에 와서는 좀 우위에 온 게 맞잖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맞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게 연구했던 것들이 지금에도 되니까 옛날에 연구했던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좋아요. 자, 일종의 그런 거죠. 지금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누적되는 게 서양 철학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지식의 축적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죠? 자, 좋아요. 자, 어때요? 저는 이집트 그리스 이런 애들 있죠. 해놓은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대 해놓은 게 많아서 그렇다. 자, 좋아요. 자, 고대 이집트 문명, 고대 이집트 그리스 문명이 효과다. 자, 좋아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서양이 다 발달. 응? 서양 쪽에서 빨리 시작. 그러니까 왜 발달했는지 그거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지금 맞죠? 자, 좋아요. 일단 하나 의견이니까 알았죠? 자, 좋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발견한 상황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거야. 세상 만물은 우리가 우연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 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알았죠? 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요, 세상엔요 한 명의 천재가 역사를 바꾸지 못해요. 일단 그걸 꼭 알아두세요. 이해되시겠죠? 단 한 명의,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라던가 아니면 뉴턴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 말에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어떠한 발견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무언가 또 있었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거든요. 자, 뭐 좋아요. 자, 우리 친구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왜 서양책이 좀 더 발전하기 좀 더 나았을까? 이런 결과물을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 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정답을 기대하고 그런 건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았죠? 생각을 해보자. 어때요? 동양보다 서양 사람들이 더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 좋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과학 발전을 좀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과학 발전을 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과학에서 대충 하면요, 우리가 뭐다 관찰과 관찰에 대한 어떻게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생각할 건데,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 관찰과 관찰에 대한 사고 자체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떻게 왔다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런데 뭐 국사 들어봤던 국사 해봤던 분들은 어때요? 뭐 율곡이가 이기 이름을 얘기 했다는 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있는데 이 기라고 하는 거 있죠? 기라고 하는 거. 이 기라고 하는 거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뭐 허황된 미신 같은 거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전쯤 있죠? 춘추 전국시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기라고 하는 것은요 뭐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떻게 왜 그런지 하기 힘든 것도 어떻게 예를 들어 사람이 갑자기 픽 죽잖아, 맞지? 사람이 픽 죽어요. 왜 죽어? 이게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 맞지? 왜 죽느냐 했었을 때 뭐다 세상 만물에는 그 기본이 되는 뭐가 있고 기가 있고, 이 기가 뭐다 쇠해서 죽는 거라고 어떻게 자신이 관찰하는 거에 대한 뭐다 확실한 표현 중 하나였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보시마시고 그때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뭐다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어떻게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라고, 이 기라고 하는 것도. 이해되시겠죠? 그랬던 거였고, 또 지난번에 그 서양 철학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서양 철학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사원소설 말씀 드렸잖아, 맞지? 지금 생각하면 사원소설도 뭐라고요? 되게 허황된 것이라고, 맞죠? 허황된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경험한 경험적 사실이 굉장히 들어맞는 일들이었던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사원설 발견해서 이 플로지스톤설 나왔는데, 이 플로지스톤설 여기 있죠? 요게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 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무엇인가기도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뭐 나무가 있잖아, 맞지? 나무가 있잖아, 맞지? 나무를 불태운단 말이죠. 나무를 불태우면 이거 연기로 날아가죠. 나무는 잿더미가 안 난다 이 말이지. 됐죠? 이때 서양 철학에서 예전에는요 이 플로지스톤이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플로지스 생 이런 게 있고, 불태우면 이게 날아갔으니까 잿더미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을 관측하고 있죠. 사실을 관측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이해되시겠죠? 동양이든 이제 서양이든 있었다 없었다 둘 다 있었던 것이야.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있죠. 자, 그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서양 철학에서 들어왔던 유명한 사람 누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하게 들어봤죠, 맞죠? 소크라테스. 자, 일단 소크라테스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요. 소크라테스 철학의 의의는 그거야. 자꾸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왜를 계속 친구랑 대화할 때 있죠. 왜? 하면 왜? 계속 왜 하는 사람 참 싫어해, 안 싫어해? 참 싫어하죠. 참 싫어하는데 소크라테스 변증법이라 하거든요. 변증법이라는데 이게 대충 이거예요. 나 배고파. 왜? 위장이 비었으니까. 위장이 비었으면 왜 배가 고파? 있죠. 계속 이렇게 근원을 찾고 어떻게 탐구해 나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소크라테스 변증법이라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 기반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이 이제 소크라테스 이 철학 속에 있거든요.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뭐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맞죠? 피타고라스가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뭐다? 피타고라스는 세상 만물을 이 설명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 생각했다? 수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됐죠? 세상을 가장 설명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다? 수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뭐로 설명하라 했다? 수로서 설명하려고 했다 안 했다? 세상 모든 것을 수로서 설명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손가락 하나, 두 개, 세 개 있잖아. 근데 손가락 1.5개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세상의 기본을 이루는 수는 뭐다? 1, 2, 3과 같은 이런 수고 이런 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하겠다? 자연수라고 부르기로 한 게 이런 거야. 자연에 있는 수.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근데 자연수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2분의 1 같은 거 없죠? 이런 것은 뭐다? 자연수 자체는 아니지만 뭐다? 자연수의 무엇으로 조합으로 만들어진 수니까 이거 역시 뭐 자연계에 뭐다? 존재할 수 있는 수다. 해가지고 유리수 역시 뭐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수다라고 했다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문제가 된 게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무리수 있죠, 무리수. 됐죠?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로서 나타낼 수가 없다. 유리수가 어떤 거? 자연수의 조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수잖아, 맞죠? 없는 수니까 루트 이건 세상의 뭐다? 세상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수다. 그래서 이거 찾아내서 어떻게 했다고? 죽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처음 듣나? 했죠? 맞죠? 했었죠, 맞죠? 피타고라스가요 루트 찾은 사람 죽였어요. 들어봤죠? 처음 하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루트 2라는 게 그냥 상상 속에 쓰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요거 있죠? 한 변의 길이가 2 정사각형 있잖아, 맞지? 이거 넓이 얼마짜리야? 넓이 4짜리잖아, 맞지? 넓이 4짜리인데 딱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은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절반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넓이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인 루트 2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이 루트 2라는 수는 실제로 존재해 안 해? 실제로 자연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무엇으로 표현이 불가능해? 자연수의 조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루트 2를 발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한 제자였거든요. 얘가 발견한 게 어떻게? 죽였어요. 농담이 아니고 죽였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물론 알고 있었다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정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2의 존재를 피타고라스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거든요. 숨기고 있었는데 제자 한 명이 루트 2의 존재를 어떻게? 자기가 직접 알아내고 이걸 어떻게? 외부에 공표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이거 공표하지 마. 공표하지 마. 알겠다. 너 죽어. 그래서 죽였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실화 알았지?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인격적 결함을 냅두고 보면은 아무튼 피타고라스의 업적은 뭐라는 겁니까? 자연계를 어떻게? 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야, 맞죠?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플라톤 이 사람의 플라톤 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때부터 서양 철학에서는 세상의 무엇을 근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라는 것? 숫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뭐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도입하면서 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하나의 큰 차이점,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 포인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하면서 우리 친구가 말했던 이제 지식의 누적이라는 측면도 있긴 있어. 됐죠? 있는데 자, 일단 지금은 물리를 하기 위한 단계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됐죠? 물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의 이동과 힘에 대한 것이 알았죠?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한 학문이 이제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인데 이 물리학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이용한다? 숫자라고 하는 뭐를 이용한다? 도구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이용한다는 얘기고 자, 이때 우리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질이 뭐 하는 거다? 움직이는 운동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데이터는 첫 번째, 위치. 현재의 위치 알았죠? 현재의 위치. 그리고 속도, 가속도.
이해되시겠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알았지? 문제가 되는데 자, 근데 자, 여기에서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기 앞서서 자, 물리학에 대한 하나 얘기만 더 하자면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쓰는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어때요? 방향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서울 있죠? 서울은 어때요?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뭐랑 뭐가 둘 다 있다. 방향과 뭐가 있다? 방향과 뭐다? 크기가 있어요. 됐죠? 지금 내 기준으로 서울의 위치 있죠? 서울의 위치는 뭐다? 방향과 거리를 둘 다 해줘야 되잖아.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맞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뭐가 모두 다 있다. 방향과 크기가 모두 다 있죠. 됐죠? 자, 이렇게 방향과 크기가 모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벡터라고 해요. 방향과 크기가 모두 있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해요.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동거리. 야, 너 얼만큼 이동했어라는 거야. 자, 우리가 너 얼마나 걸었어? 이런 거 할 때 나 북쪽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이동거리를 말할 때 뭐만 말하면 돼요? 크기만 말하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뭐만 존재한다? 이동거리는 오로지 뭐만 존재한다? 크기만 존재하죠.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스칼라라고 불러줘요. 됐죠? 자, 스칼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뭐야? 온도요. 온도에 방향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죠, 맞죠? 됐죠? 됐죠? 오로지 뭐만 크기만 존재할 뿐이잖아요, 맞죠? 크기만 존재할 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존재하는 것과 뭐만 존재하는 것? 크기만 존재하는 게 있어. 이해되시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 속도와 속력과 속도에서 일단 첫 번째 이동 거리와 변이를 조금 볼 건데요. 자, 이동 거리는 뭐만 있는 값이다? 크기만 존재하는 값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크기만 존재하는 값. 됐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됐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있죠? 맞죠? 했을 때 뭐다? 이렇게 내가 이동 경로가 있다. 이거 알았죠? 이동 경로가 있는데 이 이동 경로의 길이가 얼마? 10km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직선 거리는 뭐라고 하자? 5km라고 합시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동쪽이야, 동쪽. 됐죠? 이랬을 때 얘가 만약에 이 길을 따라서 가죠. 됐죠? 이 길을 따라서 갈 때, 자, 우리가 이동 거리를 한다면 이동 거리는 뭐 하면 된다? 10km 걸었잖아, 맞지? 걸었으니까 이동 거리는 뭐라고 하면 돼? 10km라고 말을 해주면 돼. 이해되시겠죠? 근데 자, 변이라는 걸 내가 말을 하잖아요. 자, 변이는 뭐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어떻게 되었어요? 동쪽 방향으로 5km만큼 위치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뭐다? 이때 내가 변이를 말한다면 뭐다? 동쪽으로 5km라고 말해준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하고 있자?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요. 자, 이동 거리는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서 측정한 길이. 그래서 뭐밖에 없다? 오로지 사이즈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죠? 이 사이즈를 우리는 번역하면 뭐라고 부른다?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거. 자, 변이는 무엇이다?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요. 그래서 뭐가 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뭐다? 거리가 뭐가 있다? 방향까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 예를 보면요.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좀 보시면 확실히 될 건데, 자, 원 궤도를 따라 이동하면요. 이동 거리는 원의 둘레가 되겠죠. 하지만 변이는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0이 되는 것이고, 자, 밑 옆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좀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는요. 5 갔다가 3 갔죠? 방향을 보자니까 그냥 5 더하기 3에서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이동 거리는 8. 근데 변이는요. 오른쪽으로 2밖에 안 갔잖아. 결과적으로 맞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2. 이게 뭐다? 이게 변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물리학에는 뭐가 있다? 방향까지 있는 벡터라는 게 있고, 됐죠? 양만 존재하는 스칼라라는 게 있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스칼라의 한 종류에 알았죠? 뭐만 사이즈만 존재하는 거. 스칼라에 예로 뭐가 있다? 온도. 이해되시겠죠? 온도랑 크기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크기만 있는 것들. 됐죠? 이런 것들이 스칼라예요. 됐죠? 방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
됐죠?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고요. 자, 여기 조금 봅시다. 자, 속도.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위치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속도. 자, 중학교 때 속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속도.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요? 속도. 시간분의 자, 거리는 속력이야. 그렇지? 됐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속도는 속도 역시 뭐가 있다? 방향이 있는 값이야. 이걸 알아두세요. 알았죠?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쪽으로 시속 몇 이렇게 방향이 있어 항상 알았지? 됐죠? 그리고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이거 우리가 속력이에요. 속력. 이걸 좀 구분. 이해되시겠죠? 됐죠? 속력은 뭐밖에 없다? 크기밖에 없어요. 됐죠? 그밖에 없고 속력은 뭐가 없다? 속력은 시간분의 뭐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게 맞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걸 알았지? 이걸 조금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됐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붙으면 뭐만 있다고요? 크기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죠. 력이 붙으면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도가 있으면 뭐까지 있다? 방향까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속력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던 시간분의 뭐나? 거리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속도는요. 속도는 무엇이다? 속도는 시간분의 뭐라고 한다? 위치의 뭐다? 위치 변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있죠? 자, 시간 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거리 그래프. 이해되시겠죠? 시간 그래프. 자, 10초가 되었을 때 20m를 간대요. 이해되시겠죠? 10초일 때까지 어떻게 20m를 간대였죠? 이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있죠? 출발해서 10초일 때 20m를 가니까 내가 시간 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속력이 일정하다면 됐죠? 자,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때 이걸 보면서 자, 무슨 그래프를 그렸다? 자, 시간 거리 그래프를 그렸어요. 됐죠? 이때 여러분들이 방금 쓴 이 속력의 의미를 잘 보세요. 속력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의미하죠. 즉, 속력은 무엇이다? 거리의 무엇이다? 기울기라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거리의 뭐에 해당한다? 기울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다? 거리의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됐죠? 내가 이렇게 자,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하면 되는구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렸다 해요. 시간 속력 그래프. 이해되시겠죠? 10초 동안 속력이 얼마 되었다? 30m/s가 되었다 합시다. 이해되시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변했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겠죠? 됐죠? 이때 가속력은 또 뭐야? 시간분의 뭐다?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간분의 속력이잖아. 자, 이거 역시도 뭐다? 시간분의 속력? 또 뭐다? 또 기울기에 해당하죠. 이해되시겠죠? 또 기울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뭐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율로 내려올 때는 전부 다 뭐를 보면 되는구나? 기울기라고 하는 놈을 보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가져가세요. 자, 변화율이란 곧 무엇이다? 기울기다. 이해되시겠죠? 기울기다. 됐죠?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이게 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조금 잘 봅시다. 자, 제가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뒤로 갈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고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맞죠? 됐죠?
이해되시겠지? 자, 이때 내가 어때요? 자, 요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면 될까? 이때의 속력. 이때의 기울기로 내가 이해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기울기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 뭘 구할 줄 몰라요. 이때의 순간적인 이 기울기를 물론 구할 줄 모르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게 뭐가 되겠다? 이때의 순간적인 속도가 되겠다, 안 되겠다?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속력이라는 것은 뭐다? 거리의 기울기라고 기억하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참고로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미분이라고 불러준다.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이야.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뭘 이해했다? 아, 내가 이렇게 뭐다? 변화율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되는구나? 기울기를 보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이거죠, 맞죠?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해되시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내가 5초 동안에 속력 10으로 일정하게 진행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5초 동안 속도 10으로 일정해. 그 이동거리 얼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동거리 얼마다? 이동거리 얼마야? 5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 5 곱하기 10을 구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넓이를 의미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다? 내가 반대로 가고 싶으면 이해되시겠죠? 반대로 가고 싶으면 뭘 구하면 되는구나. 넓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뭐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자. 변화율로 내려가고 싶으면 뭘 구하면 되고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반대로 올라가고자 하면 뭘 구하면 될까?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됐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고? 미분이라 하고요.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거 넓이 59했죠? 뭐한 거다? 적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넓이 구하는 게 꼭 적분이거든요. 알았죠? 됐죠? 이게 적분이라. 이해되시겠죠? 미분이란 기울기 구하는 거고요. 적분이란 넓이 구하는 것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만약에 뭐다? 속도가 뭐다? 자, 뭐다? 5초 동안에 됐죠? 5초까지 어떻게 속도가 일정히 증가하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뭐다? 이동한 거리가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돼? 넓이 구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곧 이동 거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정도 얘기인데 일단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알았죠? 하기로 하고 일단 요 관계는 알아두세요. 내려올 때는 무엇이고 기울기고 올라갈 때는 무엇이다? 넓이다.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알았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일이 있을 거야. 알았지? 자, 그 정도 생각하면서 밑에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 자, 속력과 속도가 지금 구분이 돼 있죠. 맞죠? 구분 좀 해주셔야 되죠. 맞다. 속력이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가 방향이라는 요소가 있어 없어? 없지. 됐죠? 그래서 속력이란 뭐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뭐다? 이동 거리의 변화율이 알았죠? 이동 거리의 변화율. 이해되시겠죠? 이게 되는 것이고 밑에 속도는요. 운동 방향도 같이 나타내죠. 됐죠? 속도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다?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 알았죠? 위치의 변화율. 이해되시겠죠? 이게 속도다. 됐죠? 자, 가속도는 뭐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 본다? 가속도로 모르니까 또 방향이 또 있어요. 가속력은요. 속력의 변화율이니까 뭐다? 또 방향이 또 없어. 대신에 도가 붙은 건 방향이 있고요. 력이 붙은 건 방향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하자.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가속도도 보시면 어때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란 뭐다?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죠? 쉽게 말해서 뭐다?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 이해되시겠죠? 됐죠? 속도의 뭐다?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4번 내려가서 됐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인데 뭐다? 이건 읽으면 내려죠.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고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감소하겠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이 정도는 쉽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자, 넘어가서 힘과 온도. 여기는 일단 간단하게만 볼게 알았죠? 간단하게만. 지금은 제가 어렵게 하기보다는요, 그냥 이해가 쉬운 수준까지만 할 겁니다. 알았죠? 됐죠? 그래서 힘이란 무엇이다? 자,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힘 있죠? 됐죠? 물리에서 말하는 힘이란 뭐다? 결과를 내는 걸 말해요. 결과. 어떤 결과냐? 첫 번째, 운동 상태를 바꿔야 돼요. 즉, 내가 뭐다? 이렇게 했는데, 됐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받은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과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결과가 만들어져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결과일 수도 있죠. 어떻게 박살내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원인. 즉,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힘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단위는 뭐다? 뉴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때 R자임이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가해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밀었는데 책상에 가만히 있잖아. 이해되시겠죠? 이건 뭐야? 내가 힘을 안 가했다기보다는 뭐다? 내가 이렇게 밀지만은 반대 방향에서 또 미니까 어때요? 합해진 힘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이 0인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자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다? 실질적으로 가해진 힘이야. 이해되겠죠? 실질적으로 가해진 힘.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R자 힘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밑에 두 힘의 합성은 R자임인데 지금은 이걸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적용하면 더해진다. 이해되시겠죠? 보면 그래픽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맞지? 지금은 그냥 직관적인 이해로 충분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방향을 작용하면 어떻게? 뭐다? 큰 힘에서 작용 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뭐다? 자, 크기가 같은데 뭐다?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 약간 합해서 어떻게 힘이 0 되겠죠? 이때 우리가 뭐다?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건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힘의 정의를 만들었잖아요. 힘이란 뭐를 만드는 것이다? 결과를 만드는 뭐다? 원인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자, 너무너무 당연한 힘의 공식이야. 힘이란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 이거거든요. 즉, 힘이란 가속도의 원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즉, 힘이란 무엇이다? 가속도다. 이해되시겠죠? 힘이란 곧 가속도다. 다만 1kg짜리를 움직이는 거랑 2kg짜리를 움직이는 거랑 어때?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비례상수 뭐가 붙는다? 질량이 붙어요. 됐죠? 힘은 곧 가속도야. 왜? 힘을 가해서 결과가 바뀌어야 돼. 어떤 결과? 속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힘이란 곧 뭐다? 가속도예요. 됐죠? 다만 물체의 무게가 2배면 2배의 결과를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1N이란 무엇이다? 1kg을 됐죠? 1kg을 1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가속할 때 가속도가 1m 퍼 세컨드 제곱일 때 얘기하지. 그래서 1N은 뭐로 정의한다? 1kg짜리를 1m 퍼 세컨드 제곱으로 가속할 때의 힘을 우리는 1N이라고 정의해요. 이해되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느님이 만드셨나? 왜 이렇게 숫자가 아름답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있죠. 1800년 중반 있죠. 과학자들이 모여서 약속했어요. 얘들아, 이거 비례상수 이상이 너무 힘드니까 비례상수 어떻게 1로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하자. 1kg이 1m 가속할 때 1N으로 어떻게 하자. 약속하자고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알았지? 대충 왜 이겁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정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참고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미국 애들은 뭐다? 킬로그램 단위 써왔어. 안 쓰지? 맞죠? 뉴턴 단위 써왔어. 뉴턴은 써요. 근데 킬로그램은 안 써. 미터도 안 써. 그럼 단위가 개판나요. 미국 애들은. 그렇죠? 미국 애들은 그래서 비례상수 막 찾아가서 곱하고 난리를 쳐요. 이해되시겠죠? 참고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도 하나 있어요. 챌린저 이제 우주왕복선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주왕복선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주선인데 한 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 맞지? 아까우니까요. 얘는 가만히 두고 있죠. 연료 탱크만 갖다 버리는 거야.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걸 이제 우주왕복선이라고 불렀는데 챌린저라고 우주왕복선 있었거든요. 이게요 폭파했어요. 이제 발사한 지 30초 만에 폭파해서 다 죽었거든.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때 이유 중 하나가 단이 안 맞았어요. 단이 안 맞아가지고 있죠. 단위가 안 맞아서요. 이 볼트인가? 이쪽에 조금 이게 좀 잘 안 맞았대요. 그래서 폭파해서 사람들이 부더기로 죽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단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실제로 다 있었던 이런 일들이 알았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다? 자, 힘과 가속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자, 뭐다? 힘의 정의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죠? 힘의 정의. F는 ma라고 하는 자, 이 방정식은 쉽게 말해서 뭐다? 힘이라는 건 무엇이다? 가속도라는 거야. 됐죠? 힘은 뭐다? 뭐다? 무언가 변화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변화의 원인이 곧 힘이므로 뭐다? 힘은 곧 가속도다. 다만 무게가 2배면 2배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뭐로 붙었다? 질량이 뭐다? 비례 상수로서 붙은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곧 힘이니까요. 알았죠? 가속도의 방향이 곧 뭐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되시겠고요. 자, 하시고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자,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기 시작하면 힘들 테니까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공식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알았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됐죠? 자, 볼게요. 자, 메인 페이지. 자, 등속 직선 운동인데, 공식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필요가 없고, 딱 한 개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전부 다 이겁니다. 됐죠? 내려올 때는 무엇? 물리. 올라갈 때는 무엇? 넓이. 이해되시겠죠? 물리는요, 요거 잘하면 90% 돼요. 이해되시겠죠? 내려오는 것은 기울기. 알았죠? 변화를 구하는 건 기울기. 알았죠? 올라갈 때는 뭐다? 넓이. 이해되시겠죠? 요거만 잘해도 다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등속 직선 운동을 배울 거거든요. 알았죠? 등속 직선 운동 배울 건데 등속이란 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다. 됐죠?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그렸을 때 뭐를 그렸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있죠? 속도가 일정하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됐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동거리 있죠? 이동거리. 이동거리 뭐라고요? 넓이라고. 이해되시겠죠? 됐죠? 뭐다? 올라가려면 뭐 하면 돼? 넓이 구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다?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V1이라면 뭐 하면 돼? 이러면 된다 이러면 돼. 이해되시겠죠? 이거 구하면 되는 거다 그냥. 이해되시겠죠?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자, 당연히 등속이니까 뭐다? 등속이잖아요? 등속인데 가속도를 구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는 기울기잖아. 맞지? 됐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예요? 0이겠죠, 맞죠? 등속이니까 뭐다?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일 거라 이 말이지. 0일 거니까 언제? 가속도는 곧 뭐라고 말씀드렸다?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가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은 언제 발생한다? 가한 힘이 없을 때 관성의 법칙으로 움직일 때. 이해되시겠죠? 관성의 법칙으로 움직일 때 뭐가 발생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 발생하고요. 됐죠? 발생하고 뭐다? 자, 뭐다? 이동 거리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넓이 구하면 돼. 끝. 이해되시겠죠? 요게 다다. 됐죠? 요게 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등가속 직선 운동 돼 있죠? 등가속 직선 운동 돼 있는데 자 보자. 여러분들이 뭐만 잘 이해도 되냐면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만 잘 이해해도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알았지? 됐죠? 다 돼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내가 등가속 운동을 해.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이해하시겠죠? 뭐다? 등가속도다. 가속도가 뭐로 일정하다? A로 일정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가속도가 A로 일정하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내가 T1일 때를 생각해보자. 처음 시작은 V1이고 T1을 생각해봅시다. 알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 뭐다? 시간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알았죠?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돼요? 자 T1일 때 있죠? T1일 때 X 증가량이 얼마가 돼? X 증가량이 T1이잖아. 맞지? Y 증가량은요? 가속도인데 됐죠? 가속도가 뭐야? 속도의 뭐가? 속도의 기울기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가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A가 뭐가 되는 거야? 이 A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 A, T1이 돼야 되겠죠? 됐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가속도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T1일 때의 속력은 얼마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속력 V1에서 얼마를 더하자. 얘를 더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로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동 거리는요. 뭐라 말씀드렸다? 얘가 속도 그래프에서 됐죠? 올라가려면은 뭐 하면 된다고요? 넓이 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넓이 구하면 되니까 어때요? 이거 무슨 뭐예요 이거? 사다리꼴 아니겠어요? 사다리꼴. 됐죠?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 박스 더하기 이 박스 되겠죠? 됐죠? 자, 2분 넓이는 2분의 1 AT1 뭐다? 제곱이 되겠죠? 맞죠? 이 사각형 부분은요. 됐죠? 2 곱하기 요거에서 반이요.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죠? 따라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V1, T1에다가 2분의 1, A, T1 제곱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죠?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잖아요? 11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박스에 공식처럼 있는 게 보일 거다 안 보일 거다? 보일 거거든요. 됐죠? 박스에 공식처럼 보일 건 있을 것인데 자 공식을 암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공식을 암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 보면서 있죠? 가속도가 A니까 가속도 A에 맞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만들면요 속도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동 거리 S는요. 뭐다? 넓이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해 되겠습니까? 됐죠? 되는 것이고 3번은 지금 굳이 무리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죠? 됐죠? 3번은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 알았죠? 굳이 이런 지역적인 공식까지는 지금은 필요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물리학에서는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 자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는요. 이것만 잘해도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 잘 그리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 잘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가속도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보면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동 거리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넓이 보면 돼요. 그게 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 됐죠? 자, 그 정도 생각하면서 일단 밑에 개념 확인 문제 좀 하고 뒤쪽에서 제가 문제 조금 풀 거 좀 풀게요. 알았죠? 일단 자, 개념 확인 문제 조금 보자. 110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해시태그. 자, 1번. 자, 우리가 움직인 총 거리는 우리가 이동 거리가 불러 이동 거리. 됐죠? 이동 거리고. 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직선 거리와 방향인데 이걸 우리가 뭐다? 위치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있죠. 변위라고 불러요. 변위. 위치의 변화라고 해서 변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2번에다가 뭐 쓰면 돼? 변위라고 쓰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1번은 이동 거리고 2번은 변위. 왜? 위치의 변화니까요. 알았죠? 변위라 쓰면 돼요. 3번 거리의 변화율은 속력이에요. 3번 거리의 변화율 속력. 변위의 변화율은 속도예요. 됐죠? 그래서 력은 방향이 없는 것이고 알았죠? 도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게 변화율을 말하고 있는 거 알았지? 단위 시간당 얼마가 변화냐? 단위 시간당 변화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 가속도예요. 6번 힘은 힘인데 모든 힘을 합해서 가해지는 실질적인 힘 R자 힘이에요. 이해되시겠죠? 6번은 R자 힘. 자, 밑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R자 힘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요 공식 있잖아? 요 공식 보면서 이 문제에서 뭘 물었다? 가속도를 물었죠?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뭐만 하면 돼? 2항에서 보면 뭔 말인지 보일 겁니다. 알았죠? 됐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뭐 하겠구나? 반비례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1번. 자, 속도와 속력과 속도에 대한 설명 OX. 자, 1번. 변위는 움직여 나간 총 길이다. 아닙니다. 됐죠? 이건 이동 거리를 말해. 이동 거리 알았지? 이건 이동 거리를 말합니다. 됐죠? 변위에는 무슨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방향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변위라는 것은 방향의 요소가. 2번. 속력은 이동 거리의 변화율. 맞는 말이에요. 3번. 속도는 자, 변위의 변화율. 맞는 것이에요. 4번.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는 항상 같다. 아니에요. 직선상인데 갔다가 이렇게 백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자, 5번. 자, 2번. 자, 노래 2번. 자, 이동거리는 어때요? 5가고 3 갔으니까 8이겠죠? 이해되시겠죠? 변위는요. 5가고 3 와서 아무튼 뭐다 동쪽으로 어떻게? 동쪽으로 2죠? 근데 크기만 물었으니까 2만 쓰면 돼요. 알았죠? 자, 평균 속력은요. 거리의 변화율이죠. 거리의 변화율. 그래서 뭐다 8을 4로 나오면 되니까 2가 되겠죠. 됐죠? 자, 평균 속도는요. 변위의 변화율이니까 변위 2를 4로 나오면 되겠죠? 0.5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은 자, 질량이 2kg의 물체에 나타나는 모든 힘이다. 자, R자 힘의 크기를 써라 일단. 자,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게 24죠. 왼쪽으로 가해지는 게 8이니까 24에서 뭐를 8을 빼면 되겠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16N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가속도는요. F는 ME에 쓰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됐죠? 힘은 16인데 됐죠? 힘은 16인데 됐죠? 질량이 얼마다? 2잖아. 가속도는 얼마다? 가속도는 8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8m/s 제곱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됐죠? 이 단위를 잘 보시면 이런 느낌이야.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만 있다? 미터만 있죠, 그렇죠? 미터만 있죠. 근데
속도가 할 때는요, 뭐다?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뭐다?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뭐가 있어요? 속도 하나가 분모로 들어간 거야, 알았지? 가속도는요, 얘의 또 시간당 변화율이잖아, 맞지? 얘의 또 시간당 변화율이니까 뭐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세크 제곱 들어가는 거야. 이해시겠죠? 다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알았죠? 시간당 위치의 변화, 시간당 속도의 변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4번. 자,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 시간당 위치가 변함이 없죠?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운동 안 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맞죠?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시간당 위치가 일정하게 변하죠. 됐죠? 일정하게 변하죠. 됐죠? 일정하게 변하는 시간의 위치가. 됐죠? 달리 말하면 뭐다? 위치의 뭐다? 기울기, 속도가 일정한 거죠. 위치의 기울기,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다? 니은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니은은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번엔 시간 속도 그래프죠.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일정한 애로 당연히 등속 직선 운동이겠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자, 속도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속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등가속 운동이야. 등가속 운동. 그래서 리을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미음은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 운동이겠죠. 맞죠? 됐죠? 나. 됐죠? 비읍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자, 넘어가서, 자, 내신 만점 문제 몇 개 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물리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어렵게 어떻게 해서 모르겠지만, 물리는요, 오히려 쉬운 과목이에요. 왜? 요것만 잘하면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만 잘하면 물리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것만 잘하면 알았죠? 처음에 요것만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안 어려요. 알았죠? 이해시겠죠? 뭐다? 변화율 구하려고 어떻게? 내려가는 것은 뭐라고요? 내려가는 것은 기울기고요. 내려가는 것은 기울기고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다? 올라가는 것은 넓이다. 이해되시겠죠? 내려가는 건 기울기고 올라가는 건 넓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알았지? 됐죠? 이것만 잘 이해해도 뭐다? 80%는 다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 일단 자, 2번부터 보자. 2번 쉬운 거니까. 자, 2번. 그림은 상호가 P점을 출발해서 직선상으로 동쪽으로 200m 간 후 서쪽으로 80m에서 40초 만에 Q에 온 건데, 자, 이동 거리는 누가 봐도 뭡니까? 280이죠. 이동 거리는요. 됐죠? 이동 거리는 280이고 변위는요. 자, 변위할 때는 방향이 들어가야 돼요. 방향이. 왜? 위치는요. 위치의 변화는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변위는 동쪽으로 120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보자. 자, 기억. 이동 거리는 280 변위보다 크다. 예, 그렇습니다. 됐죠?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니은 변위의 크기는 280이 안 됐죠? 120이었죠. 맞죠? 동쪽으로 120이니까. 자, 평균 속도는 뭐로 하는 거다? 변위의 변화율이죠. 변위의 변화율. 됐죠? 그래서 변위 120을 뭐로 하는데? 40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3이 맞죠? 됐죠? 속도냐 속력이냐를 잘 봐야 돼요. 자, 넘어가서 자, 4번을 봅시다. 4번. 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보세요. 4번.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속도 그래프죠. 내려갈 때는 기울기, 올라갈 때는 넓이. 이것만 잘 보면 됩니다. 알았지? 자, 보자. 기억. 0에서 2초 동안 이동 거리죠. 0에서 2초 동안에 뭐다? 넓이를 보세요. 20이냐? 아니죠. 10이죠? 기회가 틀렸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넓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죠. 뭐다? 기울기 보라 이거죠. 기울기 5입니까? 5네요. 됐죠? 니은은 맞는 말이다. 디귿 4에서 6초 동안 가속도의 방향은 부호 생각하면 돼요. 부호. 이해되시겠죠? 가속도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란 얘기가 뭐다? 반대란 얘기야. 반대다. 됐죠? 그러니까 디귿도 뭐다? 맞는 말이 돼요. 자, 이해되시겠죠? 됐죠?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5번 보자. 5번. 자, 5번. 자, 5번. 자, 하나도 안 알아요. 이거 있죠? 5번. 자, 여러분들이요. 자, 뭐만 잘하면 된다. 시간 속도 그래프 잘 그리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것만 잘하면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이 알아서 다 됩니다. 알았지? 잘 보세요. 자,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자, 문제에서 뭘 했어요? 자, 직선 운동이래요. 됐죠? 직선. 일단 뭐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부터 보자. 자, 뭘 했어요? 0일 때 속력이 속도가 얼마냐? 10이랬죠? 자, 0일 때 10 표시하자. 이래시겠죠?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1했죠? 그 말은 뭐다?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이 말이죠? 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래시겠죠? 그러면 이 속도 그래프 여러분들이 뭐도 세울 수 있다? 10도 세울 수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뭐라고? 10이라고 10까지 세울 수도 있겠죠? 됐죠? 여기가 뭐다? 5라고까지도 표시가 가능하겠지? 이해시겠죠? 자, 준비 끝났어요. 자, 문제 풀자. 기억. 2초일 때 속력 2 넣으세요. 6이네. 이해시겠죠? 됐죠? 그 다음 니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니까 5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죠? 이해시겠죠? 니은 맞는 말. 디귿 0일 때랑 10일 때랑 속력이 같다. 자, 0일 때는 10이죠? 됐죠? 그럼 10초일 때 물었으니까 뭐 하면 돼요? 10을 넣으면 되겠죠? 맞죠? 10 넣으시면 어떻게 돼? V10은 뭐다? 마이너스 10이잖아. 근데 뭐다? 속력이죠. 속력. 력이니까 뭐만 본다? 사이즈만 봐요. 이해시겠죠? 둘 다 10이니까 뭐다? 같다라고 할 수 있다. 력이니까 뭐만 보면 돼요? 사이즈만 보면 돼요. 이해시겠죠? 자, 그 다음. 자, 7번 넘어가서 봅시다. 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7번. 자, 7번. 자, 그림은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자 A, B의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나타냈다. 자, 0에서 4초까지 설명해라. 자, 기억. A는 등가속 직선으로다. 등가속.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는 뭘 했다? 기울기를 했죠. 기울기가 일정합니까? 그럼요. 기억차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2까지 자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뭐 하면 돼? 평균이니까요. 순간이 아니야. 평균이니까 뭐다? 자, 뭐다? 그냥 전체 이동 거리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다? 시간분의 뭐다?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는데 뭐다? 이동 거리보다 전체로 다 하는 거 알았지? 그러면 A 같은 경우랑 B 같은 경우 보자고 알았죠? 됐죠? 어때요? A는 0부터 2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야? 넓이하면 되잖아. 맞지? 넓이 얼마야? 이동 거리 5죠? 됐죠? 이동 거리 5인데 뭐다? 시간은 2니까 이게 평균 속력이 되겠네요. 이해시겠죠? 그 다음에 B는요. 0에서 2까지 얼마예요? 0에서 2까지 넓이가 얼마다? 10이잖아? 됐죠? 이동거리 10 아니겠습니까? 10을 뭐로 하는데? 5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다? B가 A의 2배이다. 맞다 맞다? 맞다. 이해시겠죠? 맞다. 그 다음에 디귿 0에서 4까지의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뭔 말이야? 0에서 4까지 넓이가 크냐 이거죠? 커요 안 커요? 똑같아요. 이해시겠죠? 0에서 4까지 뭐다? A랑 B의 뭐다? 넓이가 같냐 이건데 이동 거리니까 뭐 하면 돼? 넓으면 되잖아. 맞지? 됐죠?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뭐다? 크지 않아요? 약간 같아요. 이해시겠죠?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디귿은 틀렸다. 자, 이해시겠죠? 됐죠? 자, 그거고요. 자, 마지막 8번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까지도. 자, 8번. 자,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면 된다. 시간 속도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만. 이해시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자, 수평면에 정지에 있대요. 자, 속도가 얼마였다? 원래 0이었다. 이해시겠죠? 0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힘 4N이거든요. 근데 자, 힘 F는 ma가 있는데 맞지? ma가 있는데 힘이 4야. 근데 질량이 1이에요. 그러면 아, 가속도가 얼마겠구나. 2겠구나 할 수 있겠죠? 가속도가 2니까 어때요? 기울기가 2네요. 이해하시겠죠? 기울기가 2겠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기울기가 2다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몇 초까지? 5초까지 됐죠? 5초까지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자,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 보자. 기억. 가속도 2다. 예, 그렇다. 됐죠? 니은 3일 때 6이다. 예, 그렇다. 됐죠? 5초까지 이동 거리죠. 뭐다? 이동 거리니까 뭐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뭐 하면 돼? 넓이하면 되겠죠? 50이 아니고 25네요. 이것은 틀렸다.
되시겠죠? 됐죠? 자, 이렇게. 자, 물리는요, 여러분들이 자, 물리 1까지는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만 잘 보면 됩니다. 알았지? 요 관계만 잘 보면 돼요. 기본은 속도 그래프 뭐 델타는 알았지? 됐죠? 뭐다? 변화율. 내려올 때는 귤기, 올라갈 때는 넓이. 이해되시겠죠? 요것만 잘 보면 거의 다 돼요. 자, 마지막 9번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9번. 자, 9번. 자, 그림은 자, 어떤 물체의 속도인데, 자, 힘 그래프를 그려라.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힘은 곧 뭐다? 힘은 곧 가속도라 말씀을 드렸죠. 뭐라 보면 돼? 기울기를 보면 돼요. 자, 0부터 특정 시간까지는 기울기가 양수로 그대로 일정하죠. 됐죠? 이런 거란 말이야. 일정 시점까지는 어때요? 양수로 일정하죠. 됐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기울기가 갑자기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이해되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힘은 곧 뭐라고요? 가속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봅니다. 기울기. 이해되시겠죠? 힘은 F는 힘은 곧 가속도다. 뭐가 비례상수인? 질량이 비례상수인.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일단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이고 112페이지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됐죠? 과학이니까 그렇게 뭐 오래 걸리면 하진 않으니까요. 괜찮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는 됐어요.
지난번 테스트는 사실은 이제 다른 거였잖아, 맞지? 요거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쳤던 게 이제 그 줬던 거랑 다른 문제 있었잖아, 맞죠? 요거는 그쪽에 알았죠? 나중에 한번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나중에 지금 일단 구애를 푸시면 돼요, 알았죠?